자, 수학을 쉽게 가르치는 뭐라고? A 플러스라고. 자, 오늘 이 동영상은 지난 시간에 정비례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는데, 정비례를 이제 이해가 안 된 친구들은, 이해가 안 되시는 시청하시는 분들은 앞에 동영상 정비례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 정비례를 보게 되면, 그리고 이 함수를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정비례하고 반비례 함수를 배우고요. 중학교 2학년에서는 1차 함수를 배우게 되는데, 중학교 1학년에서는 1차 함수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함수라는 용어만 쓰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이 반비례 때문에 그랬는데요. 우리 간단하게 여러분들 그 EX 이렇게 있으면 요거 몇 차식이야? 1차식이야. 그리고 뭐 2분의 1x 이것도 1차식입니다. 그치? 네. 그런데 x분의 2가 있다. 이건 반비례. 1차식이에요. 아니요. 반비례가 아니라 이건 1차식이 차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차수라는 것은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우리는 차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반비례에서는 이게 1차다 2차다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1차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반비례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유리함수라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반비례는, 자, 지난번에 정비례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우리가 x값이 2배, 3배, 4배 커지면 y의 값도 2배, 3배, 4배 커져가는 그러한 식을 우리는, 그러한 관계 형태를 우리는 정비례라고 했어. 그러면 이제 반비례는 뭐냐? x의 값이 2배, 3배, 4배 커지는데 y의 값이 어떻게 되냐면 2배, 아니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이런 식으로 이런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반비례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x의 값이 자 2배, 3배, 4배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y의 값이 어떤 관계가 된다?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이렇게 이런 형태로 관계가 되는 것을 우리는 반비례라고 해요. 예로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 지금 선생님한테 사탕이 36개가 있다고 해볼까? 32개가 있다고 해볼게. 32개. 네. 32개를 이제 선생님이 32개가 있는데 친구들한테 나눠주려고 해. 네. 근데 이제 준혁이한테 준다라고 한 사람한테 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한 사람한테 그냥 32개를 다 줘버리면 되겠지. 왜요? 근데 두 사람한테 준다라고 하면 친구가 선생님 두 사람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기 16개, 여기 16개 이렇게 주면 되겠지. 네. 여기까지는 이해되니 안 되니? 자, 그래서 자 예로 한번 들어볼게. 예로 들어서 우리가 선생님이 사탕이 16개가 있어서 친구의 수를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친구들한테 나눠주는 사탕의 개수를 y개라고 한다면 x, y가 한 명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사탕을 몇 개 줘버리면 되겠어? 32개 줘버리면 되겠지? 자, 두 명이 있다라고 하면 16개씩 나눠주면 되겠지? 그럼 3명은 안 되고 4명이 있다라고 하면 8개씩 주면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 안 돼? 그 다음에 뭐가 되지? 다섯 5개는 안 되고 32 왜냐면 명. 30이 안 되고 8명 해보자. 8명씩 있으면 네. 4개씩 주면 되겠고 16명이 있다라고 하면 2개씩 주면 되겠고 32명 있다라면 1개씩 주면 되겠다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는 이해돼 안 돼?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것을 선생님이 x축 y축에다가 이걸 이용해서 좌표를 한번 찍어볼게요. 지금 선생님이 사탕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탕이 아니라 그냥 숫자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32개가 된다 이 말이 되겠지. 그러니까 x 곱하기 y가 이런 것들은 항상 어떻게 됩니까? 32로 일정한 거잖아. 이것을 y는 꼴로 써주게 되면 y는 어떻게 돼요? x분의 32가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안 되니? 돼요. 자, 여기까지는 받아들이겠나요? 그러면 여기도 선생님이 약간 여기다 하다가 말았는데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여기는 얼마가 됐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4라고 해주면 마이너스 8. 옳지, 우리 준영이 대단해. 마이너스 8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6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2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자, 얘를 가지고 여러분들 잘 봐봐. 선생님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 잘 봐. 여러분들 이제 반비례 그래프를 그릴 때 좀 실수하는 점이 있으니까 끝까지 동영상 보세요.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거. 자, 얘가 1일 때 30이라고 1일 때 30이 이렇게 점 찍었어. 이제 어떻게 높아가지고
자, 2일 때 어떻게 됩니까? 16이니까 어디다 이렇게 점 찍었어. 이렇게 색깔 다른 걸 해볼까요? 어디다가 점 찍고, 어디다가 점 찍었어. 다음에 4일 때는 얼마가 된다, 뭐가 된다고 점 찍었어. 이렇게. 여기까지 있지? 쭉 해가지고 이렇게 점을 이렇게 찍어주는 거야.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소희야. 여기서 문제에서 이런 것들은 점을 찍게 되면 이게 점으로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수 전체 이렇게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직선. 뭐가 된다고? 아니 여기서 이제 선으로 돼. 선으로 되는데 이렇게 곡선으로 돼. 그러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쭉 얼마가 되더라?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쭉 얼마가 되더라?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쭉 얼마가 되더라? 마이너스 4를 집어넣었더니 쭉 시험지만 가. 오이고 쭉 어떻게 되더라? 마이너스 8 집어넣으니까 쭉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점이 이렇게 찍어주면 아까도 말했지만 점 형태로 나오는데 수 전체라는 제한을 두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쭉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반비례 그래프를 그리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좀 주의해야 되는데 반비례 그래프는 자 원점을 지나지 않는 이렇게 이제 x축, y축이 있다고 해볼게.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선생님 이렇게 딱 이렇게 선 닿아버리는 경우가 있어. 선 닿아버리면 안 됩니다. 틀려요. 알겠지? 선 닿아버리면 안 되고요. 자, 두 번째 소희야 잘 봐봐.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우리 지훈이 잠이 온다. 쭉 이렇게 그래프를 짜버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즉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부분 이렇게 나와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알겠지? 이런 형태가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를 어때요? 다들 듯 말 듯, 다들 똥 말똥, 다들 똥 말똥 하면서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돼. 이렇게. 알겠지? 여기서 이렇게 다들 똥 말똥 해주면서 이 부분도 어때요? 이렇게 까버리면 안 돼. 알겠지? 그거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정비례에서 선생님 지난 시간 동영상에서 이거 이야기해 줬었는데 자, x가 정비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x가 4일 때 y는 뭐 예로 들어서 뭐 32입니다. 일때 정비례 관계식은 어떻게 되는지 아는 사람? 8x는 y. y는 써줘야 돼요. y는 뭐가 된다? 8x. 8x 이렇게 써줘야 돼요. 8x. 그러니까 이 부분 x의 앞에 있는 개수를 쉽게 찾아내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누기. 뭐분의 뭐 x분의 y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x분의 y. 알겠어요? 근데 반비례에서 x, y 찾아내는 것은 겁나 쉽습니다. 얼마나 쉽냐면 자, 반비례에서 이야기야. 반비례. 자, x가 4일 때 y는 8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반비례에서 y는 자, 반비례 관계식은 y는 x분의 a가 되는데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x하고 y의 곱이 어떻게 된다? 항상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되니까 x가 4이고 y가 8이 되니까 뭐가 됐어요? 토요일 날안 왔네요. 일단 알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x 곱하기 y는 32가 되는 거야. 요거 이해돼 안 돼? 그러면 y는 뭐가 되겠어요? x분의 32 이렇게 됩니다. 아 진짜 누가 반비례에서 분명히 말하지만은 반비례 관계식은 y는 x분의 a가 되는데 요 a를 찾아내는 아주 쉬운 방법이 뭐라고? x하고 y의 뭘 찾으면 된다? 곱을 찾으면 된다.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 요건 이해됐어요? 준혁아 이해됐니? 자, x하고 y의 곱 4, 8에 32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 봐 준혁아 여기 봐. 여기 지원이 볼 필요 없이. 자, 어차피 숙제 많이 내줄 거니까. 그래서 y는 x분의 32 이렇게 써준다고. 여기까지 됐어요. 민호가 이해됐니? 예. 자, 그러면 자 개념 자 설명을 한번 총 정리 좀 하겠습니다. y는 x분의 a가 있는데 지난번처럼 반비례식 그래프 저기 선생님 개념 정리해주고 여러분 어때요? 외우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죠? 오케이 이거 너무 어렵다. 자 y는 ax 이렇게 y는 x분의 a 해가지고 여기다 정리해볼게. y는 x분의 a 반비례 총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와
A가 0보다 클 때 하고 자 A가 0보다 작을 때 먼저 구별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얘는 어느 사분면을 지나냐면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납니다. 0보다 클 때는. 자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는 자 기억이라고 할게. 제1사분면과 미안해요. 3, 4분면을 지납니다. 여기는 어떻게 될까? 여기는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을 지납니다. 여기까지 되냐 안 되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두 번째는 여기다 그냥 여기다 할게요. x 값이 얘는 증가하면 y 값은 어떻게 되냐면 감소합니다. 봐봐. x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 값은 어떻게 돼요?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써주면 여러분들 어려울 거 저기 못하니까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감소한다. 여기까지니? 그래서 이 표현을 어떻게 쓴다고?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라고 했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여기가 기억이 되고 여가 니은이 x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늘어요. 그렇지. 증가하면 y의 값이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표현하게 되면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이 증가한다. 근데 여기 좀 기억이 난가 모르겠는데 정비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정비례 조금만 여러분 짚고 넘어가 볼게. 정비례에서는 y는 ax에서는 a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작을 때 여기는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이 증가가 되고요.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이 감소가 돼요. 반대가 된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얘하고 얘가 반대잖아. 반대잖아요? 오케이? 소위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서 정비례에서는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y축에 가까워지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잘 들어. 원점에서 멀어진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한번 해볼까? A의 절대값이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대. A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가까워진다. 그렇죠. 절대값이 작을수록 원점에 가까워진다. 요거 이해되냐 안 되니? 돼요. 자, 여기 정리가 됐는데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데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정비례식은 반비례식은 이런 식이 되고 정비례식은 y는 ax가 되는데 여기서 이 a를 쉽게 찾아내는 방법이 뭐라고? 반비례는 어떻게 된다고? x하고 y의 곱을 찾으면 된다고. 근데 이제 정비례는 어떻게 된다? 반비례는 x하고 y의 곱을 찾으면 되는데 정비례는 어떻게 된다고? a를 찾는 방법이 x분의 y라고. x분의 y. 아까 여기서 선생님 정비례 관계일 때 예로 들었잖아. x분의 y. 요거 이해돼 안 돼? 소희야 이해되니? 네. 주원아 이해됐어? 그런데 반비례는 어떻게 찾는다고? 여기서 반비례 아까 선생님 예로 들었던 것 중에 여기는 어떻게 된다고? x하고 y의 곱이 어떻게 된다고? 32가 되면 요 a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고. 여기까지 되니? 그리고 정비례하고 반비례에서 여러분 구별하셔야 될 것이 뭐라고? 여기서는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증가하는 구간이 a가 0보다 클 때가 되지. 0보다 클 때가 되지. 그치? 그런데 정비례에서는 뭐가 된다고? a가 0보다 작을 때가 되는 거야. a가 0보다 작을 때. 요거 이해돼 안 돼? 그러면 여기는 어때요? 반비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a가 음수가 되면 0보다 작게 되면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 정비례에서는 a가 0보다 클 때가 된다. 요거 이해되냐 안 되니? 요거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비례하고 지난 시간에 정비례 한번 했고요. 반비례 오늘 개념 정리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이걸 함수는 어쩐다고? 수학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함수는 끝까지 나온다고요. 제발 좀 외워줘야 되고 공부해야 돼. 알겠지? 제발. 플리즈. 오케이. 외워줘. 이해해야 돼. 어이구 눈 반쪽 안기네. 외워야 합니다. 이거 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영상 여기서 스톱 할게요. 끝 한다. 수학을 쉽게 가르치는 뭐라고? 학원. A 플러스. 알겠지? 좋아요, 구독, 알림 이 동영상 우와. 후원. 끝. 선생님이 대출 받으셔.